자, 소심한 바밤바님의 투자 종목 저희가 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맥스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텍, SPG, 한미약품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디스플레이텍의 비중이 30%로 가장 많은 상황. 그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은 10 그리고 5% 이 정도로 갖고 계시네요. 자, 나머지는 뭐 현금인 건지 혹은 다른 종목이 있는데 안 넣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성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 김태성 이사님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체크리스트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맥스트와 SPG는 두 분 다 나 할 말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태성 이사님은 디스플레이텍 가장 비중이 많은 거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한미약품 요새 흐름이 나쁘지 않죠, 한미약품.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민수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된 체크리스트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맥스트 지금 비중은 몇 퍼센트입니까? 10%고 평단가가 44,000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85%, 오늘 중가가 6,520원. 사실 코로나 때 메타버스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는 저도 업데이트가 안 됐었는데 충격입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쪽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고 바뀌게 되면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로나19 때와 지금은 완전하게 다른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잘 갔던 종목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보면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뭐 맥스트를 좀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좋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라고 하는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키워드들을 좀 많이 갖고 왔던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렇고 NFT라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사실 이제 말은 많고 우리가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맥스트를 저는 손을 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가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0%가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 투입금을 복구를 하려면 8배가 올라야 됩니다. 거의 8배에서 9배가 올라가야 그래야 본전을 찾게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쪽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보유가까지 저는 올라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목표로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손절을 조금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갔다 올게요.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나 체크리스트에 맥스트를 올려주셨으니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포트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분 바밤바님, 바밤바님, 네, 소심한 바밤바님, 소심합니다. 소바, 네. 소바님, 소바님. 네, 포트 특징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유일하게 한미약품도 있지만 네, 그래도 타이밍 잘 해서 수익 나신 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되겠죠. 이걸 끌어내고 잘 가는 거 끌어내고 못 가는 거는 어느 정도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포트를 맞추는 것밖에 없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포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앵커님은 보통 한 계좌에 몇 종목 드세요? 몇 종목이요? 네. 4개 이상 안 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네. 5개. 그 전후에서 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종목 5개 쪽에서 비중을 보니까 65%, 그럼 현금 한 35%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구성을 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력 종목이 좀 있을 거고, 거기다 주력 종목이 있게 되면 거기서 나머지 종목들은 또 이런 어떤 시장 흐름들 따라서 약간 좀 지금은 쳐졌지만 또 올라올 종목들이 있을 거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종목들이 일단은 많이 좀
특징이 없이 아마 이런 케이스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야, 그거 좋대. 너만 사봐. 아니면 또 삼성전자도 야,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래. 다들 우리 부장님도 샀어. 이러면서 사는 것들. 실제로 구매 이유가 맥스트가 메타버스 시대 온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근거나 이유나 그리고 포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좌의 펀드 매니저십니다. 펀드 매니저님인데 네. 아는 상사 부장님이 와서 사라고 그런다고 사실까요?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매매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데이터나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떨어진 느낌이 좀 나서 그거 좀 한번 같이 아무리 누가 살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면 살 수는 있겠는데 그냥 몰라 그냥 간대 10배 간대 네. 이래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두 번째는 손절매를 너무 나태하게 하셨어요. 손절 칼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리스크한 투자하지 않습니까? 손해에 대해서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이익이 또 크게 날 수도 있고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즉 손실을 작게 이익은 크게 이건 아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예. 네, 그런 어떤 단계적인 흐름들 쪽에서 조금 좀 실패하신 게 아닌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라고 했을 때 반등 안 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 그걸 오케이.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맥스트 어떻게 할 거냐. 맥스트. 네. 맥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VR, AR 관련된 쪽 네. 그리고 또 STO가 가져올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 STO는 결국에는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디지털 거래소가 앞으로 끌어갈 어떤 토큰의 위상과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커질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상화폐 흐름들 쪽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디지털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주도하는 쪽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관련된 조각 투자 지금 조각 투자죠. 네, 그런 쪽에서 디지털로 자산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메타버스도 그에 연결돼서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 일이 많아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그런 가능성을 안고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쪽에서 조금 더 보시되 그렇다고 여기 신규 매수해서 단가를 확 낮춰서 빠져나오시라 이런 얘기도 아직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대장주는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시다가 그거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85%니까 이거 판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빌리게 되면 또 약간 좀 축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6,350원 여기 중요한 지지권 때 일단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다음 턴 하게 되면 탄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일단 중요한 저항대가 지금 한 번, 두 번 넘어갔던 7,300원대가 있거든요. 여기 강하게 거래 실으면서 안착한다. 그러면은 위쪽은 좀 더 열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채팅창에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후속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가 뭐 다 세세하게 하고 싶지만 이거 종목을 4개를 다 해야 되니까. 아니 저는 애플 내년에 비전 프로 나오면 확실히 한 번 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매기는 올 것이고 이 종목이 그 중심에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요 가격에서 파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짧게만 한다면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의미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든 평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단가를 낮출 때는 사실 마이너스 20에서 한 30% 이내로 낮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추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이제 추매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저항대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0,000원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토큰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많이 반응을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대장주에 포함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구글이라든지 퀄컴에서 또 XR, AR 이야기 나오면 또 플랫폼 관련해서는 뭐 선두주자로 부각받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조금은 나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맥스튼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도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두 분 다 체크를 또 해주신 게 SPG, 요거는 비중이 10%,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평단은 37,600원, 현재 가격은 33,000원 수준, 32,950원 수준입니다. 요거는 김민수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요거 이렇게 잘 돼가면 얼굴이 확 피지. 네, SPG.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SPG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로봇 끝났느냐? 네. 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표적인 두산 로보틱스 가장 말이 많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요. 네,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또 사고 있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수급과 흐름 보게 되면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힘들고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대장주였는데 2차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서 나오면 연동성이 더 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주가 흐름 보면 약간 유사하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단계 움직임과 함께 또 후발적인 모습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또 제가 드리는 거는 지지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단 지금 이 자리죠. 한 31,000원대 초반대 예.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계속 위쪽에서는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저항대가 들어오는 자리가 딱 이 자리 한 36,000원대가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 정도면은 일단 매수한 가격보다 아직은 안 되지만 여기서 일단은 좀 저항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36,000원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하. 거래가 좀 오케이. 확보가 되면서 나왔을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보시면서 여기서 뭐 강한 탄력들이 없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상세합니다. 지금 네. 32,950원인데 31,000원 초반대에 지지를 받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가서 36,000원대 좀 저항이 있을 것 같다. 탄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김태성 이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수 덕을 좀 봤다. 만약 지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는 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국 이제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SPG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시세 그리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 7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가격 기준으로 7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모르겠으나 예. 같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 가격대 올라오게 되면 사셔도 되니까 그때는 먼저 좀 선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보다 살짝 보수적으로 보시는. 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SPG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과 김태성 이사님 따로 체크하신 종목 한미약품과 디스플레이텍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먼저 한미약품 구매 이유, 매수 이유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제 잘 팔릴 것 같아서 최근 매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익을 6.6% 내고 계십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한미 들어가면 뭔가 있습니다. 한미. 네. 반도체. 작년에 한미 글로벌 아십니까? 한미 글로벌. 한 5배 났던 종목?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번에 한미 반도체. 예. 그러면 다음은 한미 약품.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약품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은 이번에 다시 저 서랍 속에 있었던 GLP-1 수용체 끈에 올라와서 다시 뭔가 하겠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일상에서 이상 이제 넘어갈 단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성과 좀 나와서 잘 라이센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건 성과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갈 것이냐라는 쪽인데 그거 말고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약사들이 지금 같은 경우 주가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 이후부터 나왔던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 그 뒤에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종목들이 제약사는 일반적으로
뭐 꿈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예. 고기가 동안에 되게 정체만 이어졌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만 계속 받느냐? 아니거든요. 성장은 그래도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제약사 쪽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종근당 유한양이 이건 성과를 좀 내고 있죠. 기대감을 안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이런 제약사 정도는 이런 때에서 한번 1월 달과 함께 제약 바이오까지는 모르겠는데 제약 쪽은 그렇게 펀드멘탈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레벨업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다음 저항대 쪽으로 바라보는 정도 한 30 조금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예. 한 35만 원, 6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정도 흐름 보시고 근데 거기가 빠르게 그냥 훅 해서 35만 원대 간다.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조정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3, 5 쪽으로 보고 가고 거기서 달성을 했을 시에는 짧게 챙기던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한테 넘어가면 디스플레이텍. 네. 여기에 또 틱을 해주셨는데 마이너스 31% 비중은 제일 많아요. 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7,245원에 사셨는데 지금 평단이 지금 종가가 5,000원 정도. 보니까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네요. 네. 네. 일단 뭐 시총도 작을 뿐더러 일단 매수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일단 이제 매수했었던 이유를 보시면 이제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한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좀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쪽은 거의 제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겠으나 저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비중 축소한 걸 한미약품으로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특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외하고 어떤 종목에 또 집중을 해볼까라고 하면 저는 한미약품 쪽에 차라리 한번 이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지금 디스플레이텍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저는 커버 그 이상을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스플레이텍은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스토리는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스토리는 좋으나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한미약품 쪽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뭐 별 할 말씀 없으시죠? 삼성전자 대단하네요. 6만 원 아래서 사셔가지고 계속 쭉 가져오셨으니까 22.64%. 알겠습니다. 맥스트, 디스플레이텍, SPG, 한미약품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꼭 저희 말씀만 듣지는 마시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나 그리고 뉴스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가장 좋은 본인에게 맞는 옷의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소심한 바밤바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수익률 많이 끌어올리시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2184-100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전화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치킨 쿠폰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채팅으로 저희에게 종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정리 한번 싹 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